얼마 전 발표된 2023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까지 일본은 제6차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큐슈는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TSMC가 만들어낸 기적. 일본의 30년간의 저출산 정책,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팬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외대에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이때 합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면서 소위 1.57 쇼크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후생노동성이 중심이 돼서 1994년에 NJ 플랜이라는 5년짜리 저출산 극복 대책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에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해 출생아 100만 명은 일본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서 100년 동안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야 인구가 겨우 1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 인구 1억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일본은 이제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없이 일본인만으로 1억 인구를 유지할 수도 없고 모든 경제, 사회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해졌다는 소리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고요. 지금도 거의 매년 새로운 대책들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열심히 성공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지자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카야마현의 나기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기초는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201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95를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기초에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육아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재택 육아 지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7개월부터 만 4세 사이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는 아동, 즉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양육자에게 아동 한 명당 월 1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9만 원까지 약 우리 돈 90만 원의 지원금이 3년 동안 지급됩니다. 18세까지 모든 아이들의 의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즉 전액 무료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법정 예방접종의 경우 전부 무료이고요. 부부에게는 불임치료 보조금도 지급이 됩니다. 이 밖에도 유모차나 아기 침대는 100엔으로 마을회관에서 빌릴 수가 있고요. 나기 차일드 홈에서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낮에 출근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 밖에도 나기초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 나기초의 사례에서 일본의 미래를 발견한 일본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나기초의 성공에 한껏 고무가 됐고요. 일본 언론은 연일 나기초를 찾아서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이 나기초의 행정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기초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기초는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성공할 수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기초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이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이고요. 빨간색 선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왼쪽의 눈곱을 보시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나기초에서 태어난 아이들 수는 매년 50명 정도로 일정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지난 20년간 출생아 수가 전혀 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합계 출산율은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비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합계 출산율의 분모는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수의 합이고요. 분자는 이러한 가임기 여성들이 한 해 동안 낳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들의 합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올라갈 때는 분자인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모인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합계 출산율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2.95로 일본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던 2019년에 이 나기초에는 총 5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도 똑같이 5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출생아 수가 똑같아도 분모인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변하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기초의 인구는 5,000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가임기 여성 몇 명이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것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요동칠 수 있는 구조란 뜻이죠. 기적의 마을 나기초는 어쩌면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기초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출산율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였을 뿐이죠. 그리고 만약 이 나기초가 하고 있는 많은 지원책을 이용해서 어떤 지자체가 출산율을 올렸다고 해도 단지 반긴 일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해당 지자체의 혜택을 보고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지자체 간의 예산 퍼주기식 경쟁은 주변부의 인구 과소화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저출산을 반등시킬 만한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은 명백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구를 이주시키는 방법, 즉 이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쿠마모토 현에 진출한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입니다. 2022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4,76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TSMC는 구마모토현 키쿠요초라는 작은 마을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TSMC 반도체 공장이 조용한 시골 마을 키쿠요초를 어마어마하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키쿠요초에 반도체 버블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이 쿠마모토현이 발표한 2024년 기준 택지 가격에 의하면 키쿠요초는 TSMC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기 전인 2021년에 비해 현재 지가가 3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축되는 공장, 주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소니그룹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고요. 도쿄일렉트론 큐슈, ASML 재팬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키쿠요초로 이전을 했거나 앞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하니까 주택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건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자 유통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침구, 생활 잡화를 파는 니토리가 반도체 공장에서 1.5km 떨어진 오츠초라는 곳에 지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최근에 키쿠요초하고 오츠초에는 비즈니스 호텔들이 개업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호텔도 두 곳에서 또다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TSMC는 인재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TSMC의 월급은 대학 졸업 신입사원의 경우 월 28만 엔 정도를 받는데요. 보통 일본의 신규 대졸자 평균 급여가 22만 5천 엔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돈 그리고 사람이 쿠마모토 키쿠요초 주변으로 몰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인력난을 겪고 있는 TSMC에서는 대만의 인력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쿠마모토 현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쿠마모토 현의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23.9%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만 가족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서 쿠마모토에는 새로운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과 후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대만은 어찌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가깝습니다. 교육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업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학원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직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발견한 대만 기업들이 직접 쿠마모토에 진출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TSMC 주재원 자녀들이 쿠마모토 시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학교에는 최근에 대만인 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큐슈에 있는 루터 학원이 2025년 봄에 국제학교 초등부를 개교할 예정이고요. 쿠마모토 대학 교육학부 부속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는 2026년부터 국제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TSMC 쿠마모토 공장에는 대만 국적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말 들어설 제2공장은 1,7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대만에서 5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 정착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전부 일본에 정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식당, 호텔, 학교가 생기면서 작은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큐슈가 실리콘 아일랜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쿠요초 주변은 원래 농업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용도 제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결국 공장 건설이나 주택 건설을 위해 한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땅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자 키쿠요초는 외국인 상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통역사가 상주하면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큐슈는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마모토현은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 동태조사에 따르면 이 쿠마모토현의 인구는 전년 대비 10,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쿠마모토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24%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외국인의 전입이 없었다면 쿠마모토의 인구 감소 속도는 훨씬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외국계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고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실리콘 아일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높은 월급을 쫓아서 쿠마모토로 이주를 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화이트 칼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쿠마모토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 병원, 호텔, 쇼핑센터와 같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만약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쿠마모토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 참여한 포럼에서 만난 일본 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카노 이사오 씨는 실리콘 아일랜드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에 쿠마모토 출산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직원들은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고 지역에는 활기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혼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 물론 아직까지 쿠마모토의 실험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쿠마모토가 일본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기 넘치는 지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